안녕하세요.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전문 농업인을 위한 전문 채널 글로바이오 장진욱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 한 흰남노와 비슷했던 태풍이 과거 우리를 괴롭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6년에 올라왔었던 초강력 태풍 차바입니다. 그 차바와 흰남노가 아주 유사한 경로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그 당시 있었던 과거의 사건들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올라올 흰남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여기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거는 미 해군 기상청 자료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군 같은 경우에 정밀한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 정확한 일기예보 정보가 없다면 작전 펼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흰남도는 지금 현재 촬영하는 시간이 9월 1일 오후 11시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 여기쯤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1일 18시 여기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2, 3, 4, 5일이 되면 5일 아침 6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5일 아침 6시 150 노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가고요. 방향은 이렇게 가고 부산을 통해서 가는데 이 속도가 하루 만에 이 정도 갑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루면 이 정도로 가 있겠죠. 그래서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6월 6일 아침 6시에 부산 앞바다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9월 5일 오후부터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미 5일 아침에 영향권에 들어가고 그리고 요 제주도서부터 부산 앞바다를 가는데 한 12시간 정도면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 정도 아주 힘든 날씨가 될 텐데 이때를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속도를 보자면 여기 보면 80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05노트. 이거는 좀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유럽 기상청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바람의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머물고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다. 천리안 위성 사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만 앞바다에. 근데 이 위로 지금 장마 구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에 올라왔던 태풍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미가 가장 강했다 하죠. 3등급. 이 등급이 높을수록 강력한 태풍입니다. 그래서 루사, 링링, 볼라벤, 순간 풍속이 56m 이렇게 나오는데 60m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볼 때 이 차바가 가장 현재 흰남노와 아주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강 풍속 순간 최대가 얼마냐 60, 56 이렇게 되고요. 이제 10분 동안 그 강력한 게 10분 동안 지속이 된다. 는 거를 평균을 냈을 때 이제 한 40에서 50 사이를 오고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속도 변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아까 80이었죠. 80노트. 그러니까 제주도를 지나갈 때 되면 아마 한 90에서 80에서 90 사이를 지나갈 텐데 여기 보시면 속도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0노트였을 때 148km입니다. 그리고 100m를 환산했을 때 41m입니다. 초속.
그러면 우리가 100m를 2.5초 정도에 뛴다고 봐야죠. 2.5초면 거의 람보르기니나 외국의 슈퍼카 정도, 100m 달리는 정도, 최고 스포츠카가 달리는 최고 속력으로 달리는 그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더 강해져서 만약에 아까 보셨던 90 정도 된다고 보면 166km입니다. 46.3. 그러니까 100m를 2초에 주파하는 빠르기죠. 166km. 그럼 166km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뭐 쉽게 자동차 운전을 하기도 힘들지만 만약에 166km로 달리면서 창문을 열고 손을 바깥으로 댄다면 엄청난 그 충격이 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광범위하게 치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2016년에 왔던 차바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로가 지금 현재랑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지금 부산 아파트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여태까지 대부분 보면 컸던 것들은 이쪽 서해안 쪽으로 빠지는 것도 있었고 동해안으로 빠지는 게 있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동해안으로 빠지는 게 더 피해가 크다라고 합니다. 물론 일본도 무사하지 못하겠죠. 지금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남부 지역만 하지만 일본은 거의 이쪽을 다 치고 가는 그런 형상이라서 예, 상당히 좀 걱정이 되네요. 아무리 일본이지만. 자, 그러면 차바가 어땠느냐? 태풍 등급이 5등급입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지금 최저기압 헥토파스칼 이게 지금 힘남노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분 평균 77, 10분 평균 59, 예, 이때 사망자 7명, 실종자 3명, 총 피해액이 2,150억 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오랫동안 머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지나가는 속도가 워낙에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한 이 정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사진입니다. 이 광안리 앞바다 같은데 엄청나게 지금 바닷물이 밀려오고 있죠. 광안리 맞죠? 네. 그리고 그날 지나갈 때의 이제 강수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최하 100에서 여기 제일 낮은 게 100이죠. 많은 데는 270mm입니다. 270mm. 그리고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는 592mm, 267mm.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70에서 150에서 한 200mm 사이가 오지 않을까. 울산, 경주 거의 200mm 넘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전라남도 위쪽에 있는 데는 평균적으로 한 50mm 정도 왔으니까 대부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일부 경상북도까지 좀 피해가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차발 한번 보겠습니다. 태풍의 진행 방향은 그 당시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빠져나갔고요. 이렇게 빠져나갔죠.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비슷하죠. 지금 흰남로에 지나가는 경로랑 아주 흡사합니다. 기록을 보면 순간 최대 풍속이 많이 주저앉았죠. 제주도가 50이지만 실제 내륙으로 오면 한 30m, 20에서 30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도 좀 낮아진 상태고요. 지금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아마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피해는 일어나겠지만 막 엄청나게 막 저거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짧고요. 강수량은 서귀포가 289, 서해안 내륙 90, 70, 58, 55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0 이상. 남해안 쪽, 남도 쪽은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부 경상북도 이쪽은 100mm 이상은 무조건 올 거라고 보이고요. 제주도 피해 누적이 659mm 엄청나죠. 제주도는 좀 피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전, 바람 때문에 아마 전신주가 많이 쓰러질 거고, 여기 보면 제주복합 체육관 지붕도 날라갔다. 예, 천장이 다 뜯겨갔다. 전라남도 피해는 방파제가 좌초됐고 1183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경상남도 도로 위에 물고기가 있었다. 나무는 웬만한 거 파괴되고 꽃들도 문자 그대로 다 쓸려 나갔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전고속도로, 통영 대전고속도로에 이제 산사태, 그 다음 고목이 쓰러져 정전사태, 창원터널 산사태, 그 다음에 양산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 범람, 막대한 이때 이제 지역 제방을 쌓았는데 거의 30cm 남겨놓을 정도까지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했었다라는 거 하고요. 부산 방파제 어선 결박했던 게 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한 사건이고, 물고기가 떠내려왔다. 마린시티 쪽에, 이게 지금 마린시티 영상인데 잠깐 볼게요. 거의 쓰나미처럼 몰려오죠.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때 막 여기 막 유리창 깨지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여기 보시면 자동차들 파도에 밀려서 떠내려가고, 국제영화제 부스가 부서지고, 방파제 수출항에서 사망 사건. 상당히 파도가 높게 쳤다는 거죠.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이다. 울산이 가장 심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아파트가 이렇게 다 잠겼습니다. 아파트가 다 잠겼습니다. 지금. 네, 이렇고요. 아무튼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이때는 이제 비 올 거를 예상해서 이제 댐에서 물을 많이 방류를 해서 벌어진 인재라고 하는데,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그렇게 하진 않겠죠. 한동안 남부 지역은 좀 가물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댐에서 물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경상북도 볼게요. 코레일 침수 단전, 운행 차질이 생기고, 철도 아마 좀 문제가 생길 거고요. 이때는 이제 태풍 이후에 비가 많이 와서 또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속도가 빠르죠. 24시간 만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한 1000km? 여기가 400km니까 2배는 되죠. 서울 여기 400km, 서울에서 부산 400km니까 이 길이를 보면 한 1000km를 하루 만에 지나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때리고 지나갈 거라고 보이는데, 그때 당시 비도 많이 쏟을 거고요. 그래서 지붕이 날아가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변 환경을 잘 보시면서 정비를 좀 하셔야 피해를 최소화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요즘은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